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미친 집값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 0.28%가 올랐습니다. 이게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리가 왼쪽으로 보면 공급에 대한 부족, 그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최근에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청약 가격률, 그리고 하반기 4분기 정도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집값이 오를 때는 상승세가 서서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이 딱 그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 중심으로 이어지냐라고 본다면 지방도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보다는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가 모두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수도권으로도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미친 집값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송승연의 손바닥 부동산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다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시장이 침체돼서는 부동산 시장이 중개업은 물론이고 건설 경기도 크게 망가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8%가 올랐습니다. 이게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간 단위도 보면은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0.04%로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로 7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영향이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시장 환경이 실수요를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삐 풀린 분양가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보니까 지난 6월 말 서울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267만 6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 8.28%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31.02%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4,190만 4천 원에 해당됩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젠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청약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집값 상승이 계속될까요? 일단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유 외에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또 고금리에도 이젠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한 그런 것들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때 대대광, 그러니까 대구, 대전, 광주로 불리는 이 지방마저도 역시 서울 못지않게 뛴 바가 있죠. 보통 지방의 집값이 오를 때는 상승세가 서서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이 딱 그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직 지방의 집값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는 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다만 대전과 천안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지방 지역의 상승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승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시점을 짚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봄에는 지방 역시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의 상승 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뚜렷함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뚜렷함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더라도 115가 넘어서면 상승 국면인데 115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CSI,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인데 100을 넘어선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한 108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주택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공급에 대한 부족, 그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최근에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청약 경쟁률, 그리고 하반기 4분기 정도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이런 또렷함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의 상승 전환도 하반기 정도 보면은 일부 지역에선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의견인데요. 많은 전문가들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전반적인 그 상승, 그리고 이 상승 국면이 수도권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국면 안에 있죠. 그러면 지방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서울과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 줘야 되거든요.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런 그 경제 성장이 지방에 있는 산업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산업에 대한 그 소비가 주택 구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 중심으로 이어지냐라고 본다면 지방도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보다는 산업이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리고 광역시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역시 안에서도 핵심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부산을 예를 든다라면 부산 안에서도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전환한다든지 이런 그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지금 집값 하락, 그리고 미분양 추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미친 집값이 재현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은 분양을 하면 분양 물량들도 서울 못지않게 또 수도권 못지않게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지방시장의 경쟁률은 그렇게 뜨겁게 나타나지 않고요. 심지어 미달나는 곳들도 상당 부분 여러 단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양이 시장의 선도적인 그 흐름을 기록을 하는데 서울의 이런 청약 경쟁률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지방의 미친 집값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